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33페이지. 자, 사람의 유전 구분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람의 유전을 구분할 때에는 이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우리의 쌍꺼풀 유전이랄지 또는 혈액형 유전이랄지 상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 성염색체는 뭐가 있어요? X염색체, Y염색체가 있죠. 사람의 경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X염색체, Y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성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유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인 경우 이것을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리고 여러 쌍의 유전자,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유전자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쌍 이상인 경우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한 쌍인 경우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포함을 할 수 있겠죠.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에 단일인자 유전도 있을 수 있고 다인자 유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다인자 유전인 경우에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뭐 두 개, 그리고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서 뭐 어느 한 가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와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뭐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러한 유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의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두 개입니다. 그죠? 우리 완두에서 둥근 모양과 그 다음에 주름진 모양, 라지알, 스몰알처럼요.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보통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두 개보다 더 많은 경우. 자, 뭐가 있어요? 우리 ABO식 혈액형 있죠, 그죠?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A, B, O 이렇게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개체는 항상 한 쌍만 가지게 되죠, 그죠? 대립 유전자 종류가 세 개라고 해서 하나의 개체가 이 세 개를 다 갖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개체의 대립 유전자 구성은 라지 AB, AB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개체는 한 쌍만 갖는 것인데, 이 대립 유전자로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복대립 유전. 그러니까 이 복대립 유전은 혈액형,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쌍의 유전자가 혈액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인자, 다인자 구분할 때는 단일인자 유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립 유전자만 두 개 이상, 세 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과 복대립 유전은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성염색체 유전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성염색체,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유전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총 세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반성 유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한성 유전. 자, 그리고 종성 유전. 자, 유전의 종류가 이렇게 성과 관련된 유전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반성이라고 하는 건, 자,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냐? X염색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맹유전처럼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생맹유전처럼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경우 성별에 따라 발현되는 이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인데 그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는 경우 이것을 반성유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성 유전. 자, 이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형질 결정하는 유전자가 Y염 색체에 있는 경우, 자, Y염 색체에 있는 경우 이것을 하나의 성에서 발현이 된다. 한성 유전. 이렇게, 자, 기억하면 돼요. 자, Y염 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만 발현됩니까? 그렇죠. 남성에서만 발현이 되죠. Y염 색체는 남자만 가지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귓속털이 과다하고 길고 이러한 유전인데 이 유전자는 Y염 색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에서만 발현이 돼요. 그리고 아빠가 발현됐다? 아들 발현되고 그 손자 발현되고 이렇게 남자 쭉쭉 이렇게 유전이 된다.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경우 이 종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종성 유전은 그러니까 성에 종속되는 유전이다. 이런 의미로서 자, 사용을 하는데 이 종성 유전은 성별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자, 여긴 좀 지워보고. 자, 얘는 유전자 자체는 상염색체에 있는데 상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인데 형질인데 자, 이게 뭐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달지 또는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달지 등등등 다른 여러 요소에 의해서 성별에 따라 발현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상염색체에 있지만 대체로 이제 성호르몬에 이제 영향을 받는 이런 경우가 주로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것을 종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의 뭐 이제 턱수염 같은 경우 염소에서 그러니까 이 예시가 이제 사람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염소의 턱수염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이제 유전자가 뭐 A로 칩시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종이에요. 잡종, 이형접합일 때 이게 남자에서는 뭐 우성으로 나타나고 이제 여성에서는 뭐 열성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유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염색체에 있으나 이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성별에 따라 발현이 달라지는 경우 이것을 종성유전이라고 부른다. 되겠죠. 그래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유전의 종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성과 한성 유전의 경우는 유전자 자체가 성염색체에 있는 거였고 그리고 종성 유전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있으나 다른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리고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 이런 유전을 우리 교재에서 한번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뭐 쉽죠? 자, 대부분은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 자, 대부분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마선의 모양, 뭐 M자형이 있고 일자형이 있다. 자, 보조개의 유무, 자, 혀말기가 되고 안 되고, 자, 또는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음. 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자, 이런 상염색체 유전이 있는데 이 상염색체 유전의 뭐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우성인지 보조개가 있는 것이 우성이다. 혀 말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이다. 음, 뭐 불가능한 것이 열성이다. 이런 식으로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가계도를 보고 분석해서 풀면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어떤 게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 얘네들은 외울 필요가 없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제 가계도가 주어지고 문제에 따라서 유전자는 내가 임의로 편한 대로 결정하면 돼요. 뭐 문제에서 라지 A, 스몰 a로 주어진다면 이것에 따라서 하면 되고 만약에 유전자의 종류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편한 대로 보조개의 유무다. 이것을 뭐 예를 들면 뭐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렇게 편한대로 내가 그때그때 정해서 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유전자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예시로서 여기 귓불 모양, 자, 이 유전이 등장해 있는데요. 자, 분리형이 우성입니다. 분리형. 귓불 모양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귀가 이런 식으로 귓불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경우 이게 분리형이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귓불이 이런 식으로 붙은 경우 이게 부착형이에요. 부착형. 그래서 이게 우성이고 이게 열성인데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분석해서 풀면 돼요. 자, 분리형을 라지 A 우성이니까 이제 라지 A로 놓고 부착형을 스몰 A라고 놓고 이제 유전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분리형 귓불을 가지고 있고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인 잡종인 부모. 자, 잡종인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 자, 자식의 유전자형과 표현형, 그리고 각각의 확률, 이것들을 이제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부모, 라지, 스몰 A, 그 다음에, 아빠, 그리고 엄마, 라지 스몰 A일 때. 자, 그럼 이제 이거 우리 어떻게 써요? 그쵸?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내가 이렇게 쓰면 라지 스몰 A. 자, 그리고 엄마가 만들 생식세포 라지 스몰 A. 그죠? 자, 왜 라지 스몰 a는 상동 염색체에 있고 감수 분열할 때 라지 A와 스몰 A 이렇게 나눠지는 상동 염색체가 나눠져서 생식세포를 만드니까 라지 스몰 A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지 A를 갖는 생식세포, 스몰 A를 갖는 생식세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라지 A가 만들어질 확률은 2분의 1이고 스몰 A가 만들어질 확률도 역시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이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었고 이것에 따라 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에서 만들어지는 유전자형의 종류 어떻게 될까요? 그쵸? 라지 A, 라지 A도 있고 라지 A, 스몰 A도 있고 스몰 A, 스몰 A도 있습니다. 세 종류의 유전자형이 만들어지네요. 그쵸? 자 그리고 라지 A, 라지 A는 몇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4분의 1 확률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1. 그죠? 총 4개 중에 2개가 만들어지니까 2분의 1. 자, 그리고 스몰 A, 스몰 A 유전자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얘도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라지, 라지처럼 여기도 스몰 a, 스몰 a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또는 어떻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 이렇게 자, 계산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유전자형을 살펴봤고요. 어, 표현형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표현형입니다. 색깔로. 자, 표현형. 조금 전에 우리는 귓불 모양을 하고 있었죠. 자, 분리형이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분리형. 이것을 이제 우성 표현형 라지 A, 표현형 라지 A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만나니까 유전자형 라지 A, 라지 A고 얘의 표현형 뭐야? 라지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잡종인의 표현형 우성으로 나타낼 테니까 표현형은 역시 라지 A. 여기에 표현형도 역시 라지 A. 자, 여기만 표현형이 뭐예요? 부착형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쓴 라지 a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되죠? 앞에서 분리의 법칙, 맨델의 법칙 할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가 나옵니까? 그쵸? 분리형과 부착형 두 종류의 표현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분리형이 등장하는 비율, 그리고 부착형이 등장하는 비율 얼마? 그쵸, 3대 1. 자, 그리고 확률로 나타내 보면 이 라지에 표현될 확률은 얼마예요? 그렇죠, 4분의 3. 왜? 4개 중에 3개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부착형 스몰 a가 표현될 확률은 얼마? 그렇죠, 4분의 1. 4개 중에 하나니까요. 그죠?
확률적으로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자, 귓불 모양 유전의 가계도를 분석해 보자. 가계도를 분석해 보자. 여기 가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귓불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라지 A와 스몰 a다. 자, 라지 A는 우성이고 스몰 a는 열성 대립 유전자이다. 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얀색은 분리형, 그리고 색깔 칠해진 건 부착형, 이렇게 알려줬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분리형이 우성이었고 부착형이 열성이었는데, 그거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가계도 보고 우리는 우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열을 따져보아야 해요. 자, 가계도를 보고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하는 것은, 자, 분리형 부모에서 부착형 자식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우리 둥근 완두 사이에서 주름진 완두가 나오는 경우 있었죠. 그쵸?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식에서, 자손에서 등장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야? 그렇지. 이 주름진 모양은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열성 유전자가 부모한테 숨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계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식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열성 표현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착형이 열성, 분리형이 우성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앞에서 봐서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도를 보고 분석해서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분리형이 우성인 거 알았습니다. 분리형이 우성이니까 이제 유전자 뭘 쓸까요? 그렇죠. 라지 A 유전자 써주면 되겠죠, 분리형은. 그리고 부착형 유전자는 뭘 쓸까요? 스몰 a 써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가계도에다가 자, 유전자형을 결정할 수 있는 걸 빠르게 채워주는 거예요. 가계도를 분석하며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자, 우열을 먼저 따져보았고, 그리고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을 채워주는 거야. 자, 유전자형이 확실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죠. 열성 표현형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열성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전자형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동형접합을 가져야 합니다. 열성 표현형이 나온다는 건 유전자형이 무조건 동형접합, 호모, 그죠? 순종, 이렇게 가져야지만 열성 표현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채워줍니다. 자, 스몰 AA, 예, 스몰 AA, 스몰 AA. 자, 스몰 AA, 스몰 AA. 자,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채워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서 스몰 AA가 나오려면 1번, 2번 같은 부모는 유전자 중에 스몰 A를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래서 5번이 갖는 스몰 A는 1번 아빠한테도 받아야 하고 2번 엄마한테도 받아야 얘는 스몰 AA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1번과 2번은 스몰 A 유전자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무엇을 알 수 있어? 잡종이다. 왜? 표현형은 분리형, 우성 표현형이니까 잡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7번 7번은 여기 10번 자식이 있으니까 결정이 되겠군요. 자, 10번 자식 스몰 AA가 있네요. 자, 그럼 7번도 역시 잡종, 8번도 잡종. 자, 그쵸? 자, 그리고 4번은 어떤가요? 9번 스몰 AA 자식이 있으니까 얘도 잡종. 자, 그런데 여기 11번을 보면, 자, 우성 표현형입니다. 우성 표현형인데 얘의 유전자형이 결정이 될 수 있는가 볼까요? 자, 11번에 자식 정보가 없잖아. 그럼 11번은 7번, 8번 부모한테 유전자를 받아야 하는데 라지 AA 될 수도 있죠? 그쵸? 자, 7번한테 라지 A 받고 8번한테 라지 A 받으면 라지 AA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라지 A 스몰 a가 될 수도 있네요. 자, 11번의 경우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지 않고 결정이 될 수 없고 자, 유전자형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11번의 경우 라지 AA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라지 AA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얼마일까요? 자, 7번, 8번. 자, 이거 퍼넷의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7번에 생식세포 라지 스몰 a, 8번에 생식세포 라지 스몰 a. 자, 그러면 자식에서 가능한 조합 이렇게 등장했었죠. 자, 이렇게 자, 퍼넷의 사각 그릴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라지 AA가 나올 확률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일까요?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11번의 표현형은 이미 뭐야? 분리형, 우성 표현형이죠. 그러니까 자, 얘는 일단 우성 표현형을 갖는 전체 중에서 라지 AA가 될 확률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자, 3개죠, 3개. 자, 3개 중에서 왜 우성 표현형이어야 하니까 색깔을 다른 걸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자, 3개. 이렇게 3개의 가능한 경우 중에 라지 AA여야 하니까, 자, 라지 AA가 될 확률은 얼마? 그렇죠.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라지 스몰 a가 될 확률은 얼마? 그렇죠. 3개 중에 2개.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10번의 유전자형이 스몰 AA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얼마? 그렇죠. 확률 1. 왜? 얘는 열성 표현형이잖아. 열성 표현형이면 무조건 동형접합, 열성 유전자를 2개 갖는 동형접합이어야 하니까 스몰 AA일 확률은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분석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자, 여기 요 단원에서 주요하게 우리가 이제 익혀두어야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재 결정 대립 유전자가 3가지 이상인 경우. 아, 쌤이 아까 전에 복대립 유전자 설명하면서 유전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죠? 2개 이상이라는 건 2개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 아, 잘못 말했다. 3개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죠? 자, 2개 이상이면 2개도 되는 거니까. 자, 보통의 경우 유전자는 2개. 그죠? 보통의 경우 유전자는 2개.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귓불 유전자처럼 자,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2개인 경우 자,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고,